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문 요양 사업을 하고 있는 케어링의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 업의 정의를 방문 요양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회사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왜 그렇게 인프라로 정의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지 이제 진입이 코앞에 두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약 40%가 노인 인구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진행됨에 따라서 시니어 산업 역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120조에서 그중에서 120조에 육박하고 그중에서 요양 부분은 약 12조가 넘는 규모로 매년 20% 넘게 빠르게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방문 요양 서비스인데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 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주 5일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의 약 85%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요. 정확히는 의료보험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으로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규모도 약 10조 원에 육박하며 방문 요양 시장 규모는 그중에서도 약 4조 원으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일본에 있는 제도를 많이 참고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모가 약 120조를 돌파했고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방문 요양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대규모 직영 방문 요양 업체들이 상장사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되게 많은 기업들이 2000년도부터 많이 뛰어들었으나 실질적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크게 규모 있게 방문이나 사업을 만들어낸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그 GS25보다 더 많은 2만 1000개가 넘는 방문 요양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집 근처에 있는 지역 상권만 타겟으로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영세한 센터 위주에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현재 저희는 5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고 올해는 약 3년 차에 약 300억 넘는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좀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방문 요양 시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방문 요양 시장은 말씀드렸던 방문 요양 센터와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의 약간의 마진 줄달리기 싸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한테 낮은 임금을 주고자 할 수밖에 없고요. 요양보호사분들은 임금 개선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세한 센터들과 그리고 끊임없이 요양보호사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의 목소리가 계속 상충되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방문 요양 사업을 이런 동네 마트와 같은 자영업이 아니라 요양 인프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인프라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했습니다. 좀 정리하면은 결국 요양 인프라의 핵심은 집으로 찾아가는 요양보호사분들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물리적 센터의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요양보호사를 얼마나 잘 관리하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쪽에서 일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전속 요양보호사를 전국 단위로 구축하고 나면은 결국 이 방문 요양 시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내에 실제 핵심 구성원을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양보호사분들은 직업적 만족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별로 좋은 어떤 직업이라고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대부분 시급도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 만족감도 떨어지고 소속감도 되게 낮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결국 저희가 해결하려는 거는 핵심은 업계 최고의 급여를 주자. 어디 가서도 케어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결국은 정해진 마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요양보호사분들의 시금을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그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방문 요양 구조가 대단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노력을 지난 2-3년 동안 해 왔습니다. 뭐 만나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우편이나 그리고 대부분 수기로 대부분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자동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어 원래 보통 그 성숙된 산업에서는 자체적인 그런 백단을 관리하는 ERP가 존재하는데 이 방문형 시장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고객들에 맞춰서 최적화된 그런 ERP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뭐 출퇴근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뭐 급여 이체나 그런 일정 관리 같은 것을 모두 다 자동화시키고 사회복지사님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 업체 대비 높은 시급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업체 대비 높은 시급을 제공하니까 요양보호사분들한테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보통 지역 단위로 요양보호사분들의 시급이 담합이 되게 이제 센터들끼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거에서 타피해서 더 높은 시급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방문위한 센터를 운영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시급을 많이 주는 케어링의 플레이를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되게 많은 센터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의 플레이에 대해서 좀 반감도 당연히 있으시고, 그분들도 뭐 나쁘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케어링의 플레이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들이 만족해하고 뭐 보호자들도 뭐 딱히 그런 불만이 없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저희 쪽으로 합류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런 영상 통화, 제가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그 시장 상황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거는 영상은 제가 다 나중에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수급자인데요.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요양보호사분들이 매칭될 때 결국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분들을 면접을 보고 자기 부모님한테 가장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찾아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소유자가 대부분 보호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우리 어머니한테 잘 맞는 요양보호사가 누굴까를 검색을 해 봤을 때 핵심은 결국 요양보호사 풀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그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매칭시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방문요양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데이터 풀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 50명 정도 내외에서 자기들이 찾으시는데 저희는 현재 지금 한 2만여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분들의 데이터 풀을 가지고 있고, 이 풀에서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맞는 분들을 최적으로 매칭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사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보통 가까운 거리를 근무하시길 희망하셔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근무하는 희망 시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어머니를 집에 냅둔 시간이 이제 낮에 두실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근무 시간이나 또 어떤 체격 같은 것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좀 등치가 있으셔야 되고, 또 그 외에도 뭐 종교적인 것도 '같은 종교였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맞춤화된 그런 매칭을 되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처럼 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 권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이제 어르신들의 매칭 지도이고, 지금 저희가 전국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분포와 이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이제 정부인데요. 정부에서는 결국은 핵심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너무나 크게 세금이나 어떤 국가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요양보호사에게 근무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돈이 돌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는데 저희가 그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조사했었던 자료에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2만 1,000개 방문요양 업체 중에 약 90% 이상이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보통 이제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서 뭐 폐업을 하는 경우나 혹은 이제 뭐 방문요양 센터를 운영할 때 뭐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규칙들을 좀 안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약간 잠깐 영세하게 사업을 하고 종료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듣고 되게 지속 가능하고 되게 안정적인 회사라는 것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심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담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떤 뭐 성희롱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법률 자문을 같이 받아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안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분들이 보통 소속감이 없고 본인의 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인터뷰와 그런 분들의 복지를 계속 신경 쓰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랑 계속 협력해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나 나아가려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맨 왼쪽에서부터 요양보호사분들께 업계 최고의 만족도를 드리면은 당연히 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점점 소문이 나서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몰려들면은 수급자분들 입장에서도 더 좋은 요양보호사를 매칭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요양보호사분들의 임금도 증가할 수 있고 또한 관리 또한 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 선순환 구조를 그린다고 보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나씩 이 요양보호사 수급자 정부에 대해서 하나씩 더 어떻게 더 디벨롭 시킬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양보호사분들께는 방문 간호나 뭐 방문 목요, 방문 요양 외에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여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을 계속 배치시켜 드려서 요양보호사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인데요. 결국은 의료 서비스에서 저희가 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떠한 그런 구조도 비즈니스 구조가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결국 어르신들이 대부분 환자시고 집에 모두 되게 열악한 상태로 계시다 보니까 이런 방문 요양과 왕진 서비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서비스 혹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제 방문 진료라고 하는 왕진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에서 의료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된 특화된 커머스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아프시게 되면은 집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기저귀라든가 어떤 노인식 음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동구매로 되게 좀 더 저렴하게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선순환 구조에서 이 세 가지 그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애드 밸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서 구축해 놓은 선순환 구조를 좀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런 방문형 인프라를 깔아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생활 필수제인 전기, 가스, 수도처럼 전국의 가정으로 모든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리고 어르신들이 원한다면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어떤 식사나 음료 그리고 어떤 의료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비즈니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향후에는 이제 요양원이나 신탁, 헬스케어 사업까지 확장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요양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되게 잘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지만 또 영세하다 보니까 잘 운영되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요양원도 아파트와 같이 브랜드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시니어 주거 산업에도 같이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탁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이 1 년에 사실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되게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던 건데 사망 이후의 상속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어르신들이 좀 나이가 드셔서도 좀 더 경제적 주체성을 좀 지키실 수 있도록 이런 디지털 유언장 관리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신탁 서비스까지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헬스케어 서비스인데요. 결국 어르신들을 모두 다 저희가 직접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분석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셔서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상태를 계속 데이터를 기록해 놔야 되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좀 더 고도화된 맞춤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이런 요양 인프라를 전국 단위로 구축을 해서 결국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그 위에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주거 생활이나 그런 신탁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회사의 큰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